나갈 친구는 자, 가시리라고 하는 친구야. 작잠 이상의 고려가요입니다. 자, 그러면은 갈래명부터. 자, 고려가요니까 자,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오는 자,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자, 고려가요 작품이랑 유사한 구조를 가지겠다 싶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려가요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미리서부터 배운 겁니다. 자, 우리 고려가요 하면은 형태적으로 자, 삼음보의 율격을 가집니다 라고 하는 것 외에도 이제 후렴구가 존재하는지 유무라든지 자, 그리고 제가 갈래 설명할 때 자, 송축이라고 해서 나라나 임금에 대한 이제 찬양의 내용이 들어있느냐. 자, 요것도 이제 고려가요를 가르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된다 했는데 자, 모든 고려가요가 요 세 가지를 다 가지는 건 아니야. 하나도 없는 고려가요도 있어. 자, 근데 대부분은 다 가지기는 하는데 자, 우리가 서경별곡 할 때 자, 삼음보의 율격과 후렴구를 각각 확인을 했는데 송축의 내용은 없다라고 배웠을 거야. 자, 근데 오늘 배우는 가시리는 삼음보와 자, 후렴구와 자, 송축의 내용까지 모조리 잘 가지고 있는 고려가요 작품이라고. 자, 그리고 시험 대비이니만큼 제가 그냥 단순히 가시리만 배운다라고 보지 마시고 자, 서경별곡이랑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자, 먼저 자, 공통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첫 번째 자, 고려가요라고 하는 자, 갈래적인 특성이 동일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가시리나 서경별곡 둘 다 자, 이별의 정한을 다룬다라고 하는 자, 주제의식이 또 다르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연계되는 현대시로 진달래꽃도 배웠던 거고. 자, 큰 공통점이 요거 두 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요 두 작품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 가장 크게는 태도 차이야, 태도 차이. 자, 오늘 작품 읽으면서 조금 더 하겠지만은 자, 우리가 서경별곡이다라고 하는 자, 요 작품에서는 특히 이제 서경노래에서 자, 내가 만약에 임이랑 헤어진다라고 하면은 자, 질선배 자, 다 버리고서라도 임을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 이별의 거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적극성이 드러나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나오는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자, 작품 할 때 하겠지만은 소극적인 이별의 태도가 자, 더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태도로 많이들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경별곡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자, 유기적인 연결이 되겠다. 자, 여기서 유기적인 연결이라고 하는 게 각 구절이나 각 행, 연 등이 자,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유무인데 자, 가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총 1, 2, 3, 4연 요걸 우리는 기승전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서경별곡은 이제 하나, 둘, 셋, 자, 3개짜리 연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기서결이라고 하는 표현 쓰지 않아. 왜? 자, 여러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자, 서경별곡은 서경노래, 구슬노래, 대동강노래의 내용이 전혀 이어지지 않단 말이야. 자, 그래서 유기적인 연결의 자, 유무에 따라서 자, 가시리는 있고 서경별곡은 떨어집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또 하나의 차이점으로 둘 수가 있을 거야. 자, 세부적인 차이는 우리가 작품을 배우면서 조금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바로 본문 한번 가보자. 자, 4줄짜리 짧은 시입니다. 자, 요거 끊어읽기부터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너네 이거 끊어읽기 봐 라고 하면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글자만 보고서 가시리 있고 나는 요렇게 덩어리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자, 어떻게 덩어리를 지으셔야 되냐면 자, 가시리 끊고 가시리 끊고 자, 있고 요렇게 가야 돼. 자, 그럼 쌤 자, 그 뒤에 있는 자, 나는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뭔가요? 화자 표현인가요? 아니요. 자, 요 친구는 화자를 표현하는 나가 아니고 자, 여음이라 그래. 여음. 자, 우리가 여음 또는 이제 이게 구절을 이루면 여음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자,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란 뜻이야. 자, 보통은 이제 운율 형성 요소의 목적이 있기는 한데 자, 나는이라고 여러 번 반복이 되죠. 근데 이 부분은 마치 후렴구처럼 의미를 가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빼고 읽으시는 게 원래 가사에서는 맞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나누고 자, 두 번째 구절은요. 자, 여기 오늘 다 짧으니까 자, 전문을 다 써드리면서 갈 건데 자, 바리고 끊고 가시리 끊고 자, 있고 자, 그 뒤에 이제 나는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연이었고, 자, 그 다음 하나가 더 남아있죠. 자, 위, 증질과, 자, 대평성대. 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대평성대라고도 하고, 태평성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디테일한 서경별곡과의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건데, 자, 요 부분 보세요. 자, 요 부분이 4번 반복이 될 거야. 그지? 자, 연을 나눌 때마다 자,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요 부분을 후렴구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근데 서경별곡의 후렴구는 기억나나요? 자, 이제 위 두어랑성 다링들이. 자, 이제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의미가 없어. 자, 근데 의미가 없어서 그 구절은 여음구라고 했지만, 자, 요 친구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위 증질가는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가 맞아. 여기는. 자, 근데 대평성대라고 하는 요 내용 있지. 자, 요게 바로 자, 앞서 설명드린 자, 송축을 기원하는 내용이야. 자, 위 뚜둥뚱 자, 송축 이제 나라가 태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 자, 그래서 후렴구긴 하지만은 자, 송축의 내용을 담고는 있다. 단, 자, 노래의 내용과는 무관한 구절이 후대에 삽입된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가시리도 이별의 정한 계열의 노래이기 때문에 자, 위증들과 대평성대는 이별가의 노래랑은 좀 관련성이 떨어지지. 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요걸 이제 빼고서 해석을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입니다. 자, 요 연 앞에 기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작중 내용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삼음보를 가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자, 글자 수가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자, 우리 시조에서는 3, 4조 내지 4, 4조라고 불렀던 것들. 자, 요게 고려가요나 이런 민요 계열의 작품들 중에는 3, 3, 2조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 자, 말 그대로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를 반복하는 형식. 자, 요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또 어떤 민요의 특성도 볼 수 있냐면, 자, 가시리가 3번 반복이 되고, 자, 바리고가 또 다른 내용이 나오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부호화하면, 자, 가시리의 A, 자, 다시 가시리의 A, 자, 버리고의 B, 자, 다시 가시리의 A. 자, 이걸 뭉치면 AA, BA 구조라고도 얘기를 하지. 자, AA, BA 구조. 자, 요걸 미리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들이 뭐냐면, 자, 3음보부터, 자, 3, 3, 2조 AA, BA 구조. 자, 요런 율격 형성의 요소들이 주로, 자, 민요에서 많이 쓰던 친구들이야. 자, 근데 가시리가 이제 고려가요니까, 원래 이제 이 노래가 불릴 때는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구전이 됐겠죠. 말 그대로 백성들 사이에서 부른 노래니까 민요적인 성격은 잘 드러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노랫말을 좀 보면, 자, 가시리라고 하는 말, 자, 여기 전부 다 이제 의문형으로 해석합니다. 자, 가시렵니까? 저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작중 상황은, 자, 이별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나머지 뭐 가사말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승 구절로 한번 가자. 자, 이제 이 승 구절부터는 후렴구나 나는을 다 빼고 해석을 할 거야. 자, 3음보는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자, 3음보는, 자, 날러는 끊고, 어띠 끊고, 살라하고, 자, 다음 다시 한 번 더 반복되죠? 자, 바리고, 가시리, 자, 있고. 자, 요렇게 간다고.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구절인 날러는 이라고 하는 말에 나. 자, 요거는 이 시의 화자 표현이 맞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의 화자도요. 자, 끝에 이제 반복되는 말투나, 자, 작중 상황을 봤을 때 서경별곡과 같이, 자, 여성 화자로 추측이야.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뭐냐면,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 하고, 자, 여기도 이제 구개막 안 사용됐으니까 어찌겠죠, 어찌. 자,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저를 또 버리고 이렇게 가십니까? 라고 하는 구절. 자, 여기서는 대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보고 어찌 살라고 날 이렇게 버리고 가니, 위의 내용의 반복이긴 한데 조금 강한 표현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날 버리고 간 임에 대한, 자, 원망의 구조로 보통 씁니다. 자, 근데 원망을 한다고 이 시의 화자가 적극적인 태도는 아니야. 자, 미리 말씀드렸지만, 자, 소극성을 가지는 부분은, 자, 명확하게 근거가 드러나 있단 말이야. 자, 요게 두 번째 구절입니다. 자, 다음 우리 세 번째 구절로 가면은, 자,
자, 세 번째 구절 보세요. 자, 잡사와 두어리만 하나니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자, 잡사와 끊고, 두어리 끊고, 자, 난이죠? 나난. 자, 그 다음 이제, 션하면 아니 올세라. 자, 션하면 아니 올세라. 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사문보는 이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잡사와 두어리만 하나니라고 하는 부분은, 자,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요런 뜻이야. 자, 그러면은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는, 자, 붙잡아 두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선하면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이 선하면이 서운하면, 자, 누가? 이미. 자, 이미 내가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자, 이제 막 매달리고 늘어지면, 자, 그게 서운하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되나봐. 자, 그래서, 아니, 올셰라라고 하는데, 자, 이 오는 오다가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리을셰라라고 하는, 자, 요 어미. 자, 이 리을셰라가, 자, 고전에서, 자, 뭐뭐 할까봐, 자, 두렵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죠? 자, 그럼 이 무슨 말이야? 내가 적극적으로 붙잡고 싶지만, 자, 이미 서운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자, 이게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는 이유야. 자, 그러면은 저는, 자,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함 정도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결 구절로 갑니다. 자, 결 구절에 가시면, 자, 서로님 보내옵나니라고 하는 말 있죠. 자, 서로님, 자, 자, 옴나니. 자, 요렇게 이제 사문보를 끊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자, 가시는, 끊고, 듯, 도셔, 오쇼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역시나 이제 나는이라고 하는 염은 다 빼고 있죠. 그죠? 자, 마지막 요 구절은 뭐냐면, 자, 전 구절에서 뭐 했어? 자, 나는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한다 했지. 자, 서운해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하는 마지막 행위가 나와요. 자, 뭐가 나오냐면, 자, 서로님 보내옵나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서로님, 자,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자, 별표. 자, 여기서 서론이라고 하는 말은 서러워하는 이란 뜻이야. 자, 다시. 자, 서로는 서러워하는 이라는 말인데, 자, 설원님이라고 하면, 이 님은 나를 버리고 간 그 이제 사랑의 대상인가 싶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왜 별표냐면, 자, 이 주체를 둘로 잡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거야. 자, 봐봐. 기본적으로 우리 서러워하는 사람은 임에게 이별당한 나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주체를 화자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건 작중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 근데 정작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어때? 서론님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주체를, 자, 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님으로 볼 수 있냐면, 자, 물론 님이 나를 버리고 갔지만 그 이유가 서술된 건 아니라고. 자, 그러면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되게 이제, 막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매정하게 내친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 누군가의 뭐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버릴 수밖에, 놓고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자, 뭐 춘향전으로 대비를 하자면 이제 이몽룡이 아버지가 서울로 불려가서 딸려갔잖아. 그치? 안 가고 싶었을 거라고. 근데 춘향이랑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때문에 헤어지고 버려지게 됐잖아. 춘향이가. 그치? 자, 그런 상황처럼, 자, 이별을 경험하는 거는, 자, 나뿐만 아니라 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주체를 님으로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어느 쪽으로 잡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서로님을 보내옵나니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보내고자 한대. 붙잡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내고자 한대. 자, 그럼 이 구절은, 자, 이별의 수용인 거지, 수용.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구절은, 자, 이별의 수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요런 구절이 있어. 자, 가시는 듯 도셔셔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여기서 듯이라고 하는 말이 뭐뭐 하자마자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그럼 뭐다? 가자마자
돌아오십시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은 가자마자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는 자, 누구의 자, 화자의 마지막 소망이 된 거지. 자, 이 구절 때문에 이별을 수용한다 해서 한탄하거나 체념하는 게 아니야. 자,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너를 적극적으로 붙잡진 못하지만 자, 그래. 보내는 줄게. 대신 너 가자마자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자, 재회를 소망하는 내용은 있는 거라고. 대신 이 태도가 적극적이진 않지. 서경별국 보면 막 울면서 쫓아간다잖아. 근데 얘는 울면서 쫓아가진 않고 일단 보내. 그리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결구절을 근거로 해서 화자의 태도는 소극성에 가깝습니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자, 그럼 보면은 알겠지만은 우리 서경별국이랑 좀 다르게 가시렵니까? 절 버리고 가시렵니까? 아, 사복은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내가 너를 붙잡고 싶은데 서운하게 하면 아니올까봐 나 너무 두려워. 그래서 나는 너를 보내고자 하니까 자, 대신 가자마자 돌아와야 해 라고 한 내용인 거지. 자, 기승전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아까 우리 자, 비교해봤던 특징들 봐봐. 자, 공통점에 고려가요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봐도 이별의 정안을 다루는 계열의 작품인 거고. 자, 그다음 서경별국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자, 가시리는 자, 너 보내줄게. 대신 가자마자 돌아는 와야 돼 라고 하는 자, 소극적인 이별의 거부의 마음. 자, 요런 것들이 드러나고, 자, 유기적으로 구절들이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작품이죠.